안녕하세요. 농업을 사랑하는 아나운서 농정매거진 정유연입니다. 무더위에 장시간 노출돼서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 등을 일으키는 병, 바로 온열 질환인데요. 이 온열 질환이 9월까지도 걸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올해 8월 초 전국 곳곳에서 밭일을 하다 온열 질환으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 가시거나 안타깝게는 사망하신 분들도 있었는데요. 정부의 온열 질환 집중 감시 기간은 9월 말까지로 가을이 돼도 온열 질환에 걸릴 수 있으니 낮 12시에서 3시까지는 가급적 작업을 피하시고 시원한 물도 자주 드시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통이나 구역, 구토감 등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 증세가 느껴지시면 바로 병원을 찾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이제 수확의 계절인데요. 열심히 일해서 큰 결실을 얻었다 해도 건강을 잃는다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 아시죠? 건강하고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 꿀 정보 전해드리는 농정매거진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농식품 규제혁신 특별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규제혁신에 힘쓰고 있는데요. 농식품부의 2024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 사례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규제 개선으로 청과류, 양공류, 축산물만 거래 가능했던 거래 품목이 수산물까지 확대되면서 시장 명칭도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으로 바뀌고 온라인 도매시장 판매자 가입 요건도 거래 규모 50억 원 이상 업체에서 50억 원 이하, 20억 원 이상으로 완화됐습니다. 농식품부의 2024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 사례 다음은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의과 대학생의 진료 봉사활동과 관련해 지도 감독의 주체가 수의사인 지도교수에서 동물진료업 종사 수의사까지로 추가되고 출장 진료 전문 동물병원의 진료 대상 동물 범위도 노새, 당나귀, 메추리, 꿩, 꿀벌 및 수생동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로써 동물 질병 관리가 강화되어 가축 전염병 예방과 안전한 축산물 관리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가축 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축산 관계시설 출입 차량의 소유자가 타 지자체로 소재지를 변경하면 기존 지자체에 등록 말소를 할 필요 없이 이전할 지자체에만 변경 등록하면 기존 등록이 자동 말소됩니다. 또 축산 관계시설 출입 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의 보수 교육 이수 기간이 매 4년이 되는 해에 12월 31일까지로 확대됩니다. 다음은 소의 브루셀라병 검사와 관련해서인데요. 브루셀라병 검사는 동일한 농장이라도 가축 소유자가 변경되면 다시 받았어야 했는데 축산 농가의 부담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제는 동일한 농장이라면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 밖에도 농약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저독성 특별관리 대상 농약은 판매업자를 통해 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 혁신을 위해 더욱 빠르고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최근 K스마트팜의 동남아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베트남 호치민에서는 한국 스마트팜을 포함한 친환경 에너지, 의료 헬스케어 등 3가지 미래 산업 분야에서 한국과 베트남의 경제 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한배 파트너십 플러스 위크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행사에는 국내 스마트 농업 15개사가 참여해 현지 바이어 기업들과 1:1 수출 상담을 진행하고 약 269만 달러 규모의 수출 MOU까지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동남아 국가들이 스마트 농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력을 도입하고 싶어하는 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인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동남아 국가에 국내 스마트팜 기업이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네트워킹 확대, 수출 거점 조성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에 따른 야생 멧돼지 포획이 확대되는 가운데 야생 멧돼지로 착각한 총기 인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농촌에서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생 멧돼지는 무더위와 사람들을 피해 주로 저녁에 활동해 야생 멧돼지 포획 수렵도 저녁 시간대에 주로 이뤄집니다. 그러니 해가 진 후 숲이 우거진 산간 지역에서 농작업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밝은 옷을 입고 빛 반사조끼나 X밴드 등 안전장구도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총기 포획 소리가 들릴 경우엔 손전등을 켜거나 목소리를 내서 수렵인이 포획을 멈출 수 있게 해주세요. 시군에서는 SNS나 현수막을 통해 총기 포획 기간을 안내하고 있는데요. 이 기간에는 산간 지역 출입을 자제하셔야 합니다. 농작업이 잦은 지역이라면 총기 사용 주의 현수막이나 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는 12월부터 농지에 임시 숙소인 농촌 체류형 쉼터를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일주일 중 4일은 도시에서, 3일은 농촌에서 머무르는 사도 삼촌과 귀농 귀촌 수요가 늘자 거주시설인 쉼터를 도입해 생활 인구를 늘려 농촌 소멸을 막기로 했는데요. 농지를 소유한 사람은 해당 농지에 전용 허가 등의 절차 없이 연 면적 33제곱미터 이내로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연면적 33제곱미터에는 데크, 정화조 등 부속시설 면적은 제외되며 부속시설까지 합친 쉼터의 전체 면적은 최대 57제곱미터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사용 가능 연한을 고려해 쉼터를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현재 3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3번 연장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쉼터는 소방차, 응급차 등이 다닐 수 있는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설치가 허용되며 전기, 수도 연결은 쉼터 설치 전 지방자치단체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에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취득세 10만 원과 연 만 원의 재산세만 내면 되는데요. 비농업인은 본인이 소유한 농지에만 쉼터를 지을 수 있지만 농지에 세워지는 만큼 쉼터 소유자는 반드시 영농활동을 해야 합니다. 농지를 빌려 쓰고 있는 농업인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주에게 사용 승낙을 받은 뒤 쉼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사도 삼촌이 인기를 끌면서 농촌의 이색 숙소들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안동에서 목화 농사를 기반으로 목화 체험과 한옥 스테이를 결합해 인기를 끌고 있는 명소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폭신한 목화 이불을 덮고 꿀잠을 자면서 도시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씻어낼 수 있다는 한옥을 구경하러 함께 가보실까요? 달다 스토리 하우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안동에서 이렇게 목화당이라는 사업을 하게 되셨는지. 목화 농사를 짓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목화 침구, 그리고 목화 체험, 그리고 한옥 스테이랑 목화 체험을 결합한 이제 관광 상품 개발하고 또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에 딱딱하게 씨가 있어요. 손잡이를 이렇게 앞으로 돌리면 이 맞물리는 도르래를 따라서 나무봉이 같이 돌아가는데요. 여기로 조금씩 목화솜을 넣어줍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는 목화솜이 빠지고요. 목화씨가 이렇게 달립니다. 이게 목화씨예요. 뭔가 청국장 같기도 하고 씨를 태워서 처음 봐요. 잘 보이시나요? 네, 사람 몸에 가장 친숙하고요. 또 알레르기를 덜 일으킵니다. 흡수가 잘 되고 또 습기 배출을 잘하기 때문에 오래 사용하셨을 때 침구의 그 보존도나 이런 게 굉장히 월등하다고 이제 알려져 있어요. 주무시고 나서 목화솜을 사갖고 가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세요. 한여름만 빼고는 봄, 가을, 겨울은 목화솜으로 다 이용 가능하십니다. 커버만 자주 이제 물로 세탁을 해주시면 위생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고, 자연 건조를 해주시면 사용 기간도 늘어날 수 있고 조금 먼지도 빠지면서 보다 위생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지 한옥 스테이가 아니라 이렇게 복합 문화 공간으로 아이디어를 내셨더라고요. 어머니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귀농을 하게 됐고 이불만 하기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해서 체험하고도 연계를 해보고 제품도 개발을 해보고 계획과 꿈을 가지고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기 뒤에 장독대 고추장이랑 된장, 간장 직접 담그신다고 들었어요. 조식으로 제공한다 했는데 반응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된장찌개, 고등어찜, 이제 계절 텃밭에서 저희가 직접 기른 채소로 이제 계절 반찬들을 해서 하고 있는데 잘 드시고 너무 좋아하시고 조식이 너무 좋았다고 후기를 엄청
남겨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라 보존돼 있던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는 게 기본 의무사항이고요. 초가집을 이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마을은 하회마을이 유일하기 때문에 훨씬 신기하게 생각하세요. 신고하고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내일 아침 8시쯤 조식 드시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렇게 목화 재배하는데 얻은 팁이나 프로그램 있었다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런 농식품을 관련해서 인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야 하지? 그런 강의들이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좀 온라인이나 유통사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청년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한마디 한번 부탁드려요. 농림축산부는 사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문 두들겨 주시면 아마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좋은 제도들을 많이 가지고 도와주실 것 같습니다. 용기 내서 농촌 창업 꼭 성공을 하시길 바라고요. 네, 화이팅입니다. 흔히 보양식이라고 하면 더운 여름에 챙겨 먹어야 한다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보양식이 꼭 필요한 때는 요즘같이 계절이 바뀔 때, 낮과 밤의 일교차가 커서 면역력이 떨어질 때, 더운 여름을 나면서 바닥까지 체력이 떨어졌을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 보양식계에서 인기 급상승세를 타고 있는 맛있는 한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보양식인지 함께 가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센터 염소아빠 김관우 연구사입니다. 요즘 보양식으로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계셔서 염소고기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개 식용 종식 현황과 맞물리면서 보양식과 건강기능식품으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염소고기 소비 시장의 확대에 따라 점차적으로 소비 패턴이 유경 위주로 다변화되고 있죠. 그럼 염소고기가 왜 우리 몸에 좋은지 한번 알아볼까요? 우선 다른 육류에 비해 1에서 2% 내외로 지방 함량이 낮고 콜레스테롤이 적습니다. 그리고 지방 함량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칼로리, 고단백 식품이고 지방산 조성이 우수합니다. 또 칼슘과 철분이 많아 골다공증 예방과 보혈 기능에 좋고 노화 방지 기능에 토코페롤 함량이 우수합니다. 이렇게 좋은 염소고기 안 먹을 수 없겠죠? 네, 현재 국내 염소 시장에서는 흑모색을 가지면서 민력이 뛰어난 염소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국내 수요의 실정에 맞춰 염소 실용축 집단을 구축하기 위해서 품종 개량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뉴질랜드에서 3대 혈통이 있는 개체들을 도입한 육량이 뛰어난 보화종 염소와 가축유전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당진, 그리고 장수, 통영, 3계통의 재래 흑염소의 유전자를 활용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성이 높고 육량뿐만 아니라 육질 특성을 분석하여 고기 품질이 우수한 신품종 흑염소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염소 농가에서는 체계적이지 않고 무분별한 난교잡과 근친교배가 이루어지면서 생산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꾸준히 발생해 왔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수정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소와 돼지 같은 가축들은 인공수정이 가능했지만 염소는 동결정액 생산 시 운동성이 저하와 복잡한 자궁경과 구조 때문에 인공수정을 하지 못했는데요. 이에 정액의 운동성을 저하시키는 정장을 제거하는 배양액을 개발하여 염소 동결정액의 운동성을 향상시켰습니다. 그리고 염소와 같은 중소가축은 직장 내에 손을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궁경관을 내부를 눈으로 보면서 인공수정을 할 수 있도록 염소용 자가 인공수정 기구를 개발하였습니다. 올해부터 현장 적용 실증 실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후 인공수정 기술 교육과 함께 농가에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지난 3월 종축개량협회가 염소 등록기관으로 고시되면서 염소도 혈통 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 현재 축산과학원 가축연장센터와 종축개량협회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육 중인 재래흑염소에 대해 국내 최초로 혈통을 등록하고 제1호 염소 혈통증명서를 발급받은 상황입니다. 염소 혈통 등록이 시작되면서 향후 체계적인 염소 관리가 가능해지고 유통구조가 투명해져 농가의 수익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염소에 대해 알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염소 산업 활성화를 위해 많은 연구들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여름에 맛도 좋고 건강에 좋은 염소고기와 함께 힘내세요. 자고로 지금은 AI 로봇 시대입니다. 치킨을 튀겨주고 서빙도 척척 알아서 도와주는 로봇이 있는 시대에 농사일을 도와줄 로봇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과수원 일을 척척착착 도우라고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로봇 삼총사. 과일 수확에 예초까지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구경하러 가보실까요?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영웅이 나타났다. 농촌 고민도 척척, 일도 척척, 척척착착 해내는 오늘의 주인공, 바로 로봇. 우리 일상 속으로 깊게 파고든 로봇의 활약, 이젠 낯설지 않지? 과수원 일꾼 로봇이 탄생한 사실 알고 있어? 수많은 농촌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서 농촌진흥청이 또 나섰지. 사과, 배, 복숭아 등 과수원에서 자율주행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일꾼 로봇 개발에 성공한 거야. 자율주행으로 농업인 대신 주요 농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로봇 3종 만나봐야겠지? 사람이 없어도 오케이! 잡초 제거가 가능한 제초 로봇은 고속회전 방식으로 예초 작업을 할 수 있고, 사람 등 장애물이 있으면 10cm 안에서 멈춤도 가능. 안전성까지 완벽하게 설계되었다규. 무거운 짐을 진 농업인 로봇에게 오라. 작업자를 따라다니면서 농작물 운반을 돕는 운반 로봇도 있어. 최대 300kg까지 옮길 수 있다니까 쉽고 나르고 이젠 그만. 운반 로봇에게 맡기면 된다규. 농업인이 뿌리는 농약은 이젠 안녕. 과수원 농업 로봇 활약이 가장 기대되는 게 바로 방제야. 방제 로봇 전동화로 탄소 저감은 물론이고 안전하고 빠르게 방제 작업을 할 수 있어. 약액이 떨어졌을 땐 운반 로봇 기억나지? 운반 로봇이 약액을 싣고 와서 보충해주는 기술도 개발될 거래. 로봇의 협동력 대단하다규. 농촌진흥청은 더 많은 과수 농가에서 농업 로봇이 활약하고 보완점을 찾아내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농업용 로봇 현장 실증 지원 사업도 진행하고 있어. 내년부터는 농업 로봇 기술 보급을 더 활발하게 진행할 예정이라니까 대한민국에서 달리는 농업 로봇의 활약 기대해도 되겠지? 스마트 농업을 더 스마트하게 만드는 농업 로봇의 활약에 무한 응원을 보내면서 시시콜콜 알려준데이. 다음에 또 알려준데이. 가을, 수확철이 되면 고사리 손이라도 빌리고 싶을 만큼 농가는 바빠지는데요. 농업 로봇을 개발한 농촌진흥청, 반농업의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한 종횡무진 프로젝트도 추진 중에 있는데요. 농투게더에서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촌과 함께, 국민과 함께, 우리와 함께 같이 농업, 농투게더. 안녕하세요, MC 이혜민입니다. 뜨거운 태양과 함께 찾아온 여름. 많아진 일조량으로 농촌에선 다양한 작물들이 성장하는 계절인데요. 성장과 수확의 계절인 여름. 부족한 일손으로 고단함이 더해진 농촌을 위해 농촌진흥청이 두 팔 걷고 종횡무진 프로젝트를 통해 밭작물 기계화에 나섰습니다. 특히나 제철을 맞은 마늘과 양파 농가 등 밭일에 필요한 손길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런데 밭작물 수확에 힘들어하셨던 농업인께서요, 요즘엔 몸과 마음 편안하게 지내고 계시다고 하거든요. 어떤 사연인지 먼저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경북 영천에서 마늘밭 농사를 짓고 있는 황인준입니다. 제가 마늘 수확을 최근에 빠르게 끝마쳤는데 그 비결이 바로 마늘 수확에 특화된 기계화 장비를 활용해서입니다. 예전 같으면 수확하는데 마늘 뽑고 흙 털고 막 보름씩 걸리던 게 기계화로 하면서 며칠 만에 끝나니까 몸도 덜 힘들고 절로 웃음이 납니다. 또 수확만 기계로 하는 게 아니라 심는 것부터 전 과정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요즘 같은 수확철엔 20-30명이 매달려서 해야 하는데 그것마저도 시간이 부족해서 다 수확도 못합니다. 그래서 썩어서 버려지는 마늘도 많았고요. 하지만 이젠 농촌진흥청에서 밭작업을 위해 개발해준 기계 덕분에 허리를 쫙 펴고 삽니다. 최고입니다. 사실 고령화된 농촌 일손 부족 문제는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였는데요. 밭농사의 경우 고령 경영주는 점차 증가하고 일손은 부족한 현실에서 기계화는 절실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밭농업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밭작물 스마트 기계화 재배 모델을 확립하고 보급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우리 농업연구사분들이 불철주야 농업인들의 힘을 더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농업인들이 추천한 이분, 농투게더에서 한번 만나봐야겠죠? 안녕하세요. 농촌진흥청에서 밭작물 기계화를 연구하고 있는 오재근 연구사입니다. 최근 농촌에서 일손 부족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마늘 농사를 할 때 알맞은 시기에 농사를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늘 파종부터 수확, 저장까지 생산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다양한 농기계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파종과 제초제 살포, 비닐 피복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마늘 파종기, 그리고 마늘 굴치부터 이물질 선별, 수지까지 동시에 작업이 가능한 수지기 등 고성능 농작업기들이 개발되어 보급 중입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자주식 마늘 수지기에 진동식 흙 분리 장치, 수지 깊이 균일 제어 기술을 적용하여 이물질량을 줄이는 등 현장 실증을 통해 농기계 성능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마늘 양파 기계 위주로 보급되고 있지만 다른 밭작물의 기계화를 위해 앞으로 감자 파종기, 배추 정식기, 소형 콩 콤바인 등도 선보일 예정이니 농업인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디선가 농업이네.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든 나타나주는 농촌의 홍반장, 우리의 농촌지도사. 저도 기대가 됩니다. 실제로 이 마늘 생산 기계화를 통해서요, 최소의 노동으로 최고의 효율을 내고 있다는 긍정의 피드백이 계속되고 있다는데요. 앞으로 밭농사를 종횡무진할 이 기계들이 어떻게 보급될지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경북 영천에서 농업인들이 밭작물 기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는 영천시 농업기술센터 박철민 지도사입니다. 농촌진흥청 및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는 협업을 통하여 밭작물의 스마트 기계화 재배 모델 보급 확산에 많은 힘을 싣고 있는데요. 특히 농촌의 불편을 해소하는 종횡무진 프로젝트 실현을 위하여 밭작물 기계화에 더 힘을 실을 예정입니다. 2024년에는 마늘 주산지인 영천, 해남 등의 기계화 면적을 확대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실증을 거쳐 최고의 기술로 만들어낸 농기계를 농촌의 현장 여건에 맞춰 확대 보급하여 2026년엔 다른 밭농사 분야의 기계화율을 77.5%까지 끌어올리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농업인 모두가 이제는 밭농사도 더 쉽게, 이지하게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인분들 힘내십시오. 화이팅! 농촌 고령화와 일손 부족 문제를 스마트하게 풀기 위해 종횡무진하고 있는 농촌진흥청의 노력이 있으니까요. 밭작물 기계화 촉진을 위한 목표 달성은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농촌과 함께, 국민과 함께, 우리 함께 같이 농업, 농투게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가을, 산이 더 좋아지는 계절입니다. 경상남도 진주에 산이 좋아서 산에 평생을 바친 임업인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버려지던 헛개나무 잎을 가공해 숙취 해소 제품을 개발해낸 이달의 임업인, 농정 매거진에서 만나보시죠. 경상남도 진주시. 자연 그대로의 비옥한 토지에서 헛개나무를 재배하고 가공해 차별성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임업인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산 영농조합법인 대표 리권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맑은산 영농조합법인은 자연과 산을 사랑하는 임업 후계자들이 모여 건강한 작물들을 유기농으로 재배하는 것을 가장 큰 가치로 생각하는 그린바이오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을 설립해 운영하는 리권수 대표의 지난날은 언제나 산 그리고 나무와 함께였는데요. 제가 태어나는 그 시점에 저희 아버지께서 조경수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 하시는 걸 보고 또 제가 또 나무 전쟁하는 거하고 또 분재 생산 이런 쪽에 어릴 적부터 관심이 많았습니다. 1993년 가업을 계승받은 리권수 대표는 10헥타르 이마의 소나무를 비롯한 조경수를 심으며 산림 경영을 시작했고 그 후 30여 년간 조경수 식재 및 생산을 통해 국토 녹화에 이바지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관심을 두고 연구해온 품종은 헛개나무였는데요. 1990년대 후반에
지인이 몸이 안 좋아서 저를 찾아왔는데 헛개를 좀 구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2봉지를 모아가지고 드렸더니 그걸 먹고 며칠 있다가 전화가 왔는데 깨끗이 나왔다는 겁니다. 헛개를 갖다가 생산해야 되겠다 싶어서 헛개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하게 됐습니다. 리건수 대표가 헛개나무를 키워내고 있는 곳은 지리산 자락 경상남도 산청. 오직 바람 그리고 흙, 자연의 청정한 힘에 사람의 정성을 더해 헛개나무를 비롯한 모든 임산물을 무농약 친환경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수십 년 동안 농약이라든지 화학 비료를 전혀 쓰지 않고 자연 그대로 미생물을 증식시켜서 미생물이 비료를 만들어내고 또 그 미생물의 항생물질이 나무의 병충해를 갖다 막아내고 그러한 것들을 지금 실천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단기적으로 보면은 생장 속도가 느리지만은 튼튼하게 임산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철학입니다. 좋은 땅에서 키워낸 좋은 헛개나무 원물을 활용해 진행해온 그의 오랜 연구는 2018년부터 본격적인 성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전량 버려졌던 헛개나무 잎을 이용해 항산화 기능을 가진 폴리페놀과 폴라보노이드의 함량을 증가시켜 같은 양의 헛개나무 열매 추출물보다 많은 유효 성분을 얻을 수 있는 제조 공법을 개발하고 특허를 출원한 건데요. 경상대학교 김현준 교수와 5년 동안 공동 연구를 했고 버려지던 잎을 전량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본격적으로 헛개나무 잎의 사업화를 고민하던 리건수 대표는 헛개나무 잎과 가지를 대량 채취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원물 공급이 필요함을 깨닫고 묘목 생산에 효율적인 밀식 재배법을 적용했습니다. 헛개나무 종자는 2년 만에 발화를 하게 되는데 당년 발화를 갖다 시키려면은 항산 처리를 하거나 염산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는 항산 처리나 염산 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당년에 발화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해서 특허 출원하고 등록했습니다. 오랜 연구 끝에 구축한 안정적인 원물 생산 및 효율적인 가공법을 기반으로 감기능 보호와 숙취 해소에 탁월한 기능성 제품 개발에 성공한 리건수 대표. 그 당시 대학과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물을 가지고 산림청 산림과학기술 실용화 지원사업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제를 선정받아 가지고 경상대학교와 공동 연구로 그 숙취 해소 효능에 대한 그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특허로 인정받은 특수한 산화 발효 기술을 통해 크게 향상된 항산화 성분을 자랑하는 맑은산 영농조합의 헛개나무 가공품들은 첨가물 없이도 맛이 뛰어나다는 평을 받으며 본격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십 년을 오직 헛개나무 연구에 매진해온 리건수 대표의 연구는 여전히 진행 중인데요. 좋은 제품을 좀 더 많이 개발해서 그 매출을 증대시키고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기업으로 성장시키고 싶고 또 아이가 헛개에 대한 연구도 좀 더 박차를 가해서 계속 연구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자연 그대로의 건강한 땅에서 헛개나무를 생산하며 체계적인 헛개나무 연구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는 맑은산 영농조합법인 리건수 대표의 빛나는 내일을 응원합니다. 봄은 여자의 계절,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라고 흔히들 말하는데요. 농업을 사랑하는 아나운서로서 전 가을은 농부의 계절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봄부터 시작해 더운 여름, 땀을 비 오듯 쏟고도 일손을 놓지 않았던 모든 농부님들께 찬사를 보냅니다. 풍성한 수확의 기쁨 누리시길 바라면서 농정 매거진은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